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내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송전탑을 산 능선마다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km 길이의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주민 설득 끝에 지하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세워진 고압 송전탑. 우뚝 솟은 송전탑 사이 전선이 마을을 휘감습니다. 최근 광야급 일대에 이런 송전탑이 추가로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흐르면은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자꾸 전해지고 내려오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송전망. 대개 땅 위 송전탑을 짓고 송전선로를 잇는 방식입니다. 미관을 해치고 건강 영향 등을 이유로 전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세운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자원이 풍부한 북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공장이 많은 남부 지역으로 전달하는 게 과제입니다. 대규모 송전망 조성 계획을 두고 우리처럼 주민 반발이 컸는데 이들이 택한 방식은 전면 지중화였습니다. 땅 밑으로 초고압 직류가 흐르는 이른바 전기 아우토반. 쥐트링크 건설 현장입니다. 독일 최대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로 남북 700km를 땅 아래로 잇게 됩니다. 총 비용은 16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상화 방식보다 몇 배 더 비싼 규모입니다. Auch politischen Widerstand der betroffenen Gemeinden und Städte. Und daraufhin hat der Gesetzgeber beschlossen, diese Leitungen als Kabel zu verlegen, die öffentliche Akzeptanz für diese Vorhaben zu steigern. 투명한 정보 공개와 끈질긴 주민 설득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민감한 내용을 뺀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청회뿐 아니라 소규모 간담회가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Auch sehr frühzeitig auf die Öffentlichkeit zuzugehen, dass man hier durchaus auch wichtige Informationen erlangen kann für die Genehmigungsverfahren, aber vor allem natürlich durch die persönliche Präsenz auch Vertrauen.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모든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신뢰를 쌓은 뒤 적절한 보상이 함께 이뤄지면서 독일 국토를 종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Und im Laufe der Zeit, die Entschädigung ist ja erst später besprochen worden, als wir den Leitungsverlauf beeinflussen konnten und dann zur Entschädigung kam, fiel die Sache natürlich leichter.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채택했습니다. 해상뿐 아니라 육상으로도 지역 재생에너지를 송전해야 하는데 거센 주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독일의 과감한 투자와 소통 방법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귀환을 위한 지역 내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적 고증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쌍사자석 등이 처음 세워졌던 사찰의 이름을 찾기 위한 발굴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보 103호 쌍사자석 등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옛 전남지사 관사로 옮겨진 뒤 덕수궁, 경복궁 등지를 거쳐 현재 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제자리로 반환받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시민 5만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을 전달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원위치를 학술적으로 고증하기 위한 영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자료가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근거 자료들이 사료와 사진 자료, 다양한 자료들이 이번에 학술적으로 검토가 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쌍사자 석등의 지역 반원까지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이 있던 자리가 절터인 것까진 확인됐지만 공무원 등 사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찰명을 고증해내진 못한 겁니다. 공양시는 사찰명, 석탑, 석등의 공간적 관계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고증하기 위한 발굴 조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발굴 조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단초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보존관리 환경 조성 계획까지 수립한 뒤 내년 이후쯤 국가유산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 쌍사자 석등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지금 저희가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면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 중흥쌍사자 석등의 귀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김태균 전남도 의회 의장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의원 사직 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법인 기부 허용이 필요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32명으로 9.1%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4%는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4명에서 1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별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안전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가장 큰 우려는 예측이 쉽지 않아서 대비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요. 과거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저수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저수지의 위기,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전남 무안군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122mm, 도심도 들녘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나달이 맺혀있던 벼 825헥타르를 비롯해 논콩 140.5헥타르, 참깨 20헥타르 등 전남에서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도 비로 인해서 발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재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닥쳤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자포자기 상태죠. 뭐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만 해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관측된 날은 평균 0.4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극한 호우 관측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1990년부터 10년간 0.3일이었던 극한 호우 일수가 최근 5년간 1.2일로 하루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광역시도 같은 기간 0.8일이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하루 80mm 이상 폭우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관측된 날도 평균 1.9일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3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존 저수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200곳이 넘는 저수지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사면유실, 시설 파손, 제방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경북, 제주와 충남, 충북과 전남, 전북과 세종, 부산과 광주, 경기도와 강원도 등
도시와 농어촌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저수지에서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위험하다고 여겼던 저수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 2000년 이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 25곳 가운데 15곳은 사전에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진 곳이었고 이 중 그나마 안전하다고 평가된 C등급이 11곳, 양호하다고 판단된 B등급도 1곳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내 17,000여 저수지 중 C등급 이하는 절반을 넘습니다. 실제 2002년 태풍 루사 때 무너진 강원도 강릉의 동막 저수지는 직전 정밀 안전 진단에서 C등급이었고 경북 영덕의 묘국 저수지는 B등급을 받고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물 붕괴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수지 기능 보강 그리고 피해 확률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수지는 위험이 감지되더라도 허용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보관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 그 사이 또 다른 폭우가 닥치면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 갯벌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 순천 그린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이번 개막식은 서남사 스님과 갯벌마을 주민 등 관람객 3천여 명과 축전을 주관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축하 공연과 드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배 주산지 나주에서는 햇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출하되고 있는 햇배는 당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급량이 늘어나고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매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주의 한 공판장. 한여름 햇살을 머금은 햇배가 출하되면서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북히 쌓인 배 무더기 속에서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경락가가 정해질 때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일단은 제가 고생했던 그 보람도 찾기도 하고 또 잘못했던 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더 보완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에 맞추기 위해 과수원들도 출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비축 물량이 햇배 출하 전에 시장에 방출되면서 가격 하락이 걱정입니다. 추석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손도 바쁘고 인건비도 또 올랐고 단가가 지금 지난해보다 조금 얕아서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우려는 산지 공판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5kg 특품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락가가 3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했고 또 우리 농가분들께서 굉장히 재배 관리에 힘써주셔서 현재 과즙이 풍부하고 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마 구입하시면 아주 만족할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당도를 높여가고 있는 나주의 특산품. 하지만 추석 성수기까지 가격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가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선박람회 종합지원 TF팀은 도로교통과 숙박, 음식, 행사장 조성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교통, 숙박 인프라 확충과 섬 발전 연계 사업 등 국도비 건의 과제가 논의된 가운데 TF팀은 전라남도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지난 10년 동안의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정 건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어제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2014년 30.76%였던 것이 지난해 23.42%로 10년 동안 7.34%포인트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채가 전년 대비 300억 원 증가하면서 부채로 부채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이 재정 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